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어제였죠. 검찰이 검찰에 칼을 겨누는 그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자, 이윤상 기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검찰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장호중 부산지검장, 그리고 변창훈 서울고검검사, 이재영 의정부지검 형사 5부장 검사인데요. 이 세 사람 모두 2013년 국가정보원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네. 국정원 현안TF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인데요. 그렇죠. 현안TF는 당시 2013년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심리전자 사무실을 만들고요.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그 교육을 시킨, 연습을 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팀장이었던 서천호 전 국정원 네. 2차장이 조금 전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요. 네. 소환조사에 응하면서 취재진에게 자기는 국가에 충성을 했다라고만 말하고 검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 서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서 파견 검사들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근데 검찰 내부에서는 파견 검사들이 파견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할 때 파견 검사들도 개입이 돼 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고강도 수사에 나선 겁니다. 자,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4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 되면서 적폐청산하겠다. 그 중심에는 어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칼이 겨누지는 형국인데, 자, 그래서 저희가 복수열전, 리벤지 매치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뭐 개인적으로 뭐 복수열전 이런 게 표현은 저는 뭐 찬성하지는 않고요. 네. 아마 이게 그동안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제19 감싸기가 심한 게 국회하고 검찰이에요. 따라서 이게 검찰이 그동안 제19 감싸기가 상당히 우병우 수석 수사에서 보듯이 심했는데 네. 저는 이게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현직 검사장 이것도 이게 바로 압수수색을 정광석과처럼 하고 그렇죠. 바로 이게 인사조치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이게 비리에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검찰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그 자체는 찬성하는데 네, 해야죠. 다만 이게 국정원 몇 년 전에 일을 지금 검찰청을 압수수색해서 뭐가 노겠습니까? 지금 이게 검찰청이 뭐가 있겠어요? 4년 전에 일이고 그렇게 그때는 티격태기 부산지검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게 국정원의 자료가 있으면 있지. 네. 저는 이게 그래서 그거 좀 약간 이게 너무 또 보여주기 보여주기. 있는 쇼로 이게 가서도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받게 된 이제 장본인이 된 장호중 부산지검장은 곧바로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같은 지검장인데 이렇게 뭐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법조계 안에서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피의자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는다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지 좀 약간 이례적인 건가 이렇게 싶거든요. 네, 아무래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닙니다. 근데 어제 그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죠. 이제는 앞으로는요. 장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 과정들을 놓고 보면 검찰이 그동안 정말 많이 아팠던 게 아닌가 하고 아팠다. 분석이 되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받아내서 구속하고 기소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부분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되면서 수사 전체에 대해서 박수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특정 국가의 지도자를 구속하는 게 뭐 박수 받을 일은 아닙니다만은 네. 전체가 다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의식해서 이번 국정원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제19 감사기 논란이 일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오히려 검찰 내부로 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국정원이 그동안 보면 좀 성역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사실 들어가 쉽게 이렇게 압수수색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정원이 보면 사실 검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드러난 것을 보면 당시에 결국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파견됐던 이제 이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허위 사무실을 만든 거죠. 예를 들어 TF 사무실이라는데 딴 사무실을 만들어서 압수수색 자체가 효과가 없도록 만들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정말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사실은 같은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결과적으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지금의 이게 만약에 물론 뭐 시간이 흘렀다고 하지만 그러나 같은 검찰 사정기관 뭐 국정원도 당시에 뭐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식으로 이제 거짓으로 어떤 압수수색 영장을 하고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지역을 어떤 위조를 했다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거는 국기문란 차원에서 좀 다뤄봐야 된다는 문제 같아요. 자, 이윤상 기자. 뭐 윤석열 검사장의 또 행동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쭉 조사를 하다 보니 4년 전에 제대로 수사를 못했어요. 국정원 내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이 검사들이 국정원과 짜고 우리 검사를 능멸했다. 화가 많이 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는 그 안에서 봤던 국정원 내부 자료 이걸 본 게 정당한 것인가 이런 또 법률적인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적법한 수사 절차에 따른 증거 취득이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수사에서 이제 국정원 내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문서들 이런 걸 수사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국가 기밀을 다룰 수 있는 것이냐 물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국정원 과거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그 수사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건이 아니라 진술을 가지고 수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밀 논란에서는 조금 한 발 비켜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검찰 입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은 검찰과 국정원은 기존의 관계를 놓고 보면 굉장히 끈끈한 관계,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관계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감찰 담당 간부 그리고 법률 보좌관 이런 식으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국정원 파견 근무를 마치고 오면 공안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서 공안 검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검찰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검찰을 끌어들여서 물귀신 작전을 국정원이 벌이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그 파견 검사들이 국정원과 이심전심이 돼서 그 방해 공작에 협조를 한 것이냐 이 부분이 검찰로서는 가장 고민스러울 겁니다. 네. 네.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서울지검장에게 이제 여당이 거는 기대가 좀 큰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우병우만 나오면 사시나무 떨듯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윤석열 검사장은 이거 한번 밀어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수사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저 수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청와대와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리고 뭐 물론 검사를 겨눈 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최종적인 칼 끝은 검사에 머무르지 않고 어딘가 더 깊숙이 찌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게 물론 이제 아마 그 정권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이미 구속이 돼 있고요. 돼 있고요. 저는 이게 MB 정권까지. 그러니까 전 정권은 됐으니까 이제 전 정권을 빠지죠. 제대로 한번 사정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대부분 이게 원세훈 국정원장부터 대부분 이게 최종 할 것은 MB를 겨누고 있다. 이 부분인데 제가 여기서 이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게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의 개념을 명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적폐청산이라는 거는요. 저는 이게 뭐냐면 어떤 이게 그 미래를 향해서 이게 시스템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자연스럽게 비리가 나오고 이걸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면 이건 이게 바로 적폐청산 개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미리 결론을 딱 어느 특정인을 겨냥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먼지털이식으로 계속 이게 수사를 해나가면 이건 이게 정치보복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MB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 아니고 뭔가 이게 미래를 향하는 개혁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연스럽게 노는 비리를 처벌하는 이런 이게 그 진정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이 되어야지 이게 정치 보복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요. 어제였죠. 검찰이 검찰에 칼을 겨누는 그런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윤상 기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검찰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장호중 부산지검장 그리고 변창훈 서울고검검사 이재영 의정부지검 형사 5부장 검사인데요. 이 세 사람 모두 2013년 국가정보원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네. 국정원 현안 TF에 이름을 올린 검사들인데요. 그렇죠. 현안 TF는 당시 2013년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그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심리전자 사무실을 만들고요.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그 교육을 시킨, 연습을 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직의 팀장이었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이 조금 전 검찰에 소환이 됐는데요. 네.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취재진에게 자기는 국가에 충성을 했다라고만 말하고 검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이 서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서 파견 검사들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근데 검찰 내부에서는 파견 검사들이 파견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할 때 파견 검사들도 개입이 돼 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을 비켜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검찰 입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은 검찰과 국정원은 기존의 관계를 놓고 보면 굉장히 끈끈한 관계,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관계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감찰 담당 간부 그리고 법률 보좌관 이런 식으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국정원 파견 근무를 마치고 오면 공안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서 공안 검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검찰 내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검찰을 끌어들여서 물귀신 작전을 국정원이 벌이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그 파견 검사들이 국정원과 이심전심이 돼서 그 방해 공작에 협조를 한 것이냐 이 부분이 검찰로서는 가장 고민스러울 겁니다. 네. 네.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서울지검장에게 이제 여당이 거는 기대가 좀 큰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우병우만 나오면 사시나무 떨듯이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윤석열 검사장은 이거 한번 밀어붙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수사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저 수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청와대와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리고 뭐 물론 검사를 겨눈 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만 최종적인 칼 끝은 검사에 머무르지 않고 어딘가 더 깊숙이 찌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 피의자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는다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지 좀 약간 이례적인 건가 이렇게 싶거든요. 네, 아무래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닙니다. 근데 어제 그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죠. 이제는 앞으로는요. 장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이 과정들을 놓고 보면 검찰이 그동안 정말 많이 아팠던 게 아닌가 하고 아팠다. 분석이 되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받아내서 구속하고 기소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부분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되면서 수사 전체에 대해서 박수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특정 국가의 지도자를 구속하는 게 뭐 박수 받을 일은 아닙니다만은 네. 전체가 다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의식해서 이번 국정원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제19 감사기 논란이 일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오히려 검찰 내부로 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국정원이 그동안 보면 좀 성역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사실 들어가 쉽게 이렇게 압수수색도 못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정원이 보면 사실 검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드러난 것을 보면 당시에 결국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파견됐던 이제 이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저 허위 사무실을 만든 거죠. 예를 들어 TF 사무실이라는데 딴 사무실을 만들어서 압수수색 자체가 효과가 없도록 만들었다. 이건 제가 볼 때 정말 공무집행 방해거든요. 사실은 같은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결과적으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지금의 이게 만약에 물론 뭐 시간이 흘렀다고 하지만 그러나 같은 검찰 사정기관 뭐 국정원도 당시에 뭐 또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식으로 이제 거짓으로 어떤 압수수색 영장을 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어떤 위조를 했다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거는 국기문란 차원에서 좀 다뤄봐야 된다는 문제 같아요. 자, 이윤상 기자. 뭐 윤석열 검사장의 또 행동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쭉 조사를 하다 보니 4년 전에 제대로 수사를 못했어요. 국정원 내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이 검사들이 국정원과 짜고 우리 검사를 능멸했다. 화가 많이 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는 그 안에서 봤던 국정원 내부 자료 이걸 본 게 정당한 것인가? 이런 또 법률적인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적법한 수사 절차
따른 증거 취득이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수사에서 이제 국정원 내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문서들 이런 걸 수사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국가 기밀을 다룰 수 있는 것이냐 물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국정원 과거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그 수사 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건이 아니라 진술을 가지고 수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밀 논란에서는 조금 확인을 위해서라도 고강도 수사에 나선 겁니다. 자, 2013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4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문재인 정부 되면서 적폐청산하겠다. 그 중심에는 어떤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칼이 겨누지는 형국인데 자, 그래서 저희가 복수열전, 리벤지 매치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측면이 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뭐 개인적으로 뭐 복수열전 이런 게 표현은 저는 뭐 찬성하지는 않고요. 네. 아마 이게 그동안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한 게 국회하고 검찰이에요. 따라서 이게 검찰이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가 상당히 우병우 수석 수사에서 보듯이 심했는데 네. 저는 이게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게 그 현직 검사장 이것도 이게 바로 압수수색을 정광석과처럼 하고 바로 이게 인사조치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이게 비리에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검찰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그 자체는 찬성하는데 네, 해야죠. 다만 이게 국정원 몇 년 전에 일을 지금 검찰청을 압수수색해서 뭐가 노겠습니까? 지금 이게 검찰청이 뭐가 있겠어요? 4년 전에 일이고 그렇게 그때는 티격태기 부산지검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게 국정원의 자료가 있으면 있지. 네. 저는 이게 그래서 그거 좀 약간 이게 너무 또 보여주기 보여주기. 있는 쇼로 이게 가서도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받게 된 이제 장본인이 된 장호중 부산지검장은 곧바로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같은 지검장인데 이렇게 뭐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법조계 안에서는 그리고 조금 있으면